나는 친구 어머니에게 좋은 감정을 느껴서 그만 선을 넘어 버리고 만 놈이다.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중학교 때부터 시내에서 자취하며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집에서 숙식하며 지내게 되었다. 친구는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고 하숙집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지 않겠냐고 권유해서였다. 승훈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부모님께 어렵게 허락을 받아 하숙집을 정리하고 승훈이네 집에 들어갔다. 승훈이네 집은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조경에 신경을 쓴 분위기였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나당에는 온갖 농기구, 장작,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데 말이다. 친구는 내 손을 잡고 거실에 들어가 엄마를 인사시켜 주었다. 승훈아,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 내가 얘기한 진우예요. 친구 엄마는 나를 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셨다. 반갑다. 내가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주방 식탁에 앉아 차려진 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다. 그 당시 내가 먹었던 밥상 클래스와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누구나 하얀 쌀밥에 단백질,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나는 집에서 그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승훈이 엄마는 들기름에 구운 김, 삼치구이, 계란 후라이를 내오셨다. 남의 집에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더 맛있었다.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자 승훈이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밥 한 공기를 더 떠다 주셨다. 순간 민망한 마음이 들었지만 숟가락을 놓지 못했다. 승훈이 엄마는 사과와 배를 깎아 오셔서 먹으라고 내놓으셨다. 살면서 식후 과일은 처음 먹는다. 이름이 진우라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그런데 너 공부 참 잘한다며? 우리 승훈이에게 도움 좀 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어쩜 말씀도 그렇게 예쁘게 잘하시는지 온몸에서 귀티와 우아함이 흘러넘친다. 승훈이는 엄마, 진우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승훈이도 진우 반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 밥 먹을 때 수저 한 벌 더 놓으면 되니 부담 갖지 말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나는 밥 잘 먹었다고 빈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다. 승훈이 엄마는 공부도 잘하는데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잘하니 너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겠다. 안 그래도 승훈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하숙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내가 같이 지내라고 허락한 거야 라고 하셨다. 승훈이가 방에 가자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넓은 방에 나란히 책상이 2개 놓여 있었다. 내가 오기로 결정하면서 책상을 하나 더 샀다는 말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승훈이 어머니는 이제 외출한다고 하시며 승훈이에게 남동생이 있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진우 형에게 물어보라고 해도 되지? 하고 웃으셨다. 나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대답했다. 승훈이 방을 둘러보니 고급스러운 침대와 옷장, 전축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레코드판도 있었다. 우리는 그 당시 유행했던 팝송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승훈이 동생이 문을 열고 인사를 한다. 눈이 동그란 게 무척 귀엽게 생겼다. 형 안녕? 얘기 들었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라며 반갑게 인사한다. 승훈이네 가족은 참 밝고 안정적이다. 우리 집은 별말이 없는 아버지, 더 말이 없는 새엄마, 쌀쌀맞은 형이 있다.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은 적도 없고 가족이지만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승훈이네 집 분위기는 참 많이 달랐다. 집도 부유한 데다가 정이 넘치니 말이다. 승훈이네 집에서 지낸다고 허락을 받을 때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폐를 끼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반대하셨다. 하지만 형이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했다.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라고 말이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 무슨 돈이 있겠냐며 내가 먹은 쌀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옷을 풀어놓고 정리했다. 승훈이는 새 옷장 문을 열고 여기에 걸어놔 라고 하는데 사실 걸어놓을 만한 옷까지도 변변치 않았다. 승훈이의 옷장에는 세련되고 고급진 옷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그렇게 승훈이네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승훈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양선 선장이라고 했다.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순간 승훈이 엄마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남편 없이 아들 둘을 키우는 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승훈이는 공부에 도통 취미가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나를 내세워서 공부라는 걸 해보기로 작심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나를 맞이한 것이었다. 승훈이는 나와 같이 지내면서 성적이 올랐고 성적표를 본 승훈이 엄마는 기쁜 마음에 거하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내 덕분에 승훈이 성적이 올랐고 이런 성적표는 처음 본다며 선물을 주셨다. 포장을 뜯어보니 그 당시 유행하던 청바지였다. 우리 집 형편에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옷이었는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몰라도 내가 입고 싶던 청바지였다. 그렇지만 부담이 되어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해 준 것이니 받으라고 하셨다. 승훈이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마음이 편했다. 쌀쌀맞은 새엄마의 목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식사도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승훈이네 집에서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일요일에 새엄마가 찾아오셨다. 장거리와 찹쌀을 챙겨서 오셨고 승훈이 엄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에게 고생한다고 용돈을 쥐어주고 가셨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엄마와 이혼하신 후 1년 만에 새엄마와 재혼했다. 형과 나는 새엄마에게 정을 주지 않았고 새엄마 역시 우리와 서먹서먹한 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승훈이 엄마는 내게 오시더니 혹시 엄마와 사이가 어떠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나는 보통이라고 말했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재혼하셨어요. 새엄마는 아빠와 농사 지느라 허리 펼 시간도 없는 분이에요. 저희 집 분위기는 좀 건조한 편이에요. 라고 설명했더니 역시 그랬구나. 어린 너에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왠지 친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어려운 말 하게 해서 미안해라며 내 등을 쓸어주셨다. 나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눈물이 더 나지 않길 바랬지만 그만 오열하고 말았다. 친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란 내가 승훈이 엄마 같은 따뜻한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그 후로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승훈이는 지방국립대에 합격했다. 승훈이 엄마는 설이 지나자 나를 초대했고 한 상거하게 차려주셨다. 치킨, 골뱅이 무침, 평소 먹지 못했던 양과자가 있었다. 성인이 되었으니 마음껏 마시고 놀고 가라고 했다. 이날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맥주 맛에 매료되었고 승훈이는 급하게 술을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 자야겠다고 하며 방에 들어갔다. 승훈이 엄마와 마주보고 남은 술을 마셨다. 나는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승훈이 엄마는 진우 같은 모범생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게 되어
우리 승훈이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라고 했다. 승훈이 엄마는 서울에 종종 놀러 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나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대답했다. 승훈이 엄마는 뭔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승훈이 아빠 얼굴이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다. 사실 밤에 너무 외롭다고 하셨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긴 내가 보기에도 승훈이 엄마같이 예쁘고 젊은 부인이 두 아들만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단한 의지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 미모에 재력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데 다른 남자가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정을 주셔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승훈이 엄마는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다. 오늘 밤 같이 있어 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상상만 하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싶어서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고 수줍게 일을 치렀다. 나는 처음이라 무척 서툴렀지만 승훈이 엄마는 조용히 기다려줬고 리드해줬다. 승훈이 엄마는 1년 전에 승훈이 아빠와 관계를 한 후 처음이라고 하며 이 느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었고 나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풋풋한 20살의 캠퍼스 생활은 너무나 낭만적이었다. 승훈이 엄마는 가끔 서울에 놀러 왔다. 승훈이 엄마는 서울 사람이라 친정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와 데이트를 하고 내 자취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도 나눴다. 고향에 내려가 승훈이 얼굴을 볼 때면 조금 찔리긴 했지만 그 관계는 결혼 전까지 이어졌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내 결혼식 때 곱게 차려입고 내 손을 맞잡은 승훈이 어머니와 남 모를 눈인사를 했다. 어느덧 내 나이 60이 되었다. 요즘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을 봤는데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의 특징 3가지가 있단다. 첫째,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여자. 둘째, 칭찬해주는 여자. 셋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자.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니 내 마음도 포근해진다. 이젠 하늘의 별이 된 승훈이 어머니가 생각난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데 오늘 밤에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밝고 따뜻했던 승훈이 엄마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봐야겠다.